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특히 인텔이 한 주 내내 8%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기술주,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수세에 몰려들었습니다. 특히나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죠. 근원 PC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예상 체결 지수로 우리 시장을 문을 열어줄지 함께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빨간불 부려주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올라가면서 2621.3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0.57%, 58% 상승한 채 919.05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장 직전에 어떤 종목, 두 가지 종목 살펴봐야 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봐야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두 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물론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물론 흔히들 뭐 쇼커빙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2분기 실적을 사실 뜯어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중소형 화장품 같은 경우는 탈중국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서 뭐 북미나 일본 시장에 대한 타겟 전략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실적도 크게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이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물론 중국 쪽의 부진은 이어졌지만은 흔히 우리 중저가형, 특히 6.18 이벤트 시즌에 이제 라네즈나 아니면은 이니스프리아 같은 브랜드가 생각보다 호조를 보였었고, 물론 이제 설화수 같은 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도 역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이게 조금의 구조적 변화가 생겼던 부분이 흔히 북미 쪽 시장 자체가 이제 라네즈나 이런 브랜드가 2배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중국 쪽에 있는 이런 시장 점유율 자체가 예전에 한 35%, 38% 비중이었다면은 그만큼 이번에 중국 쪽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그리고 유럽이나 아니면은 이제 북미 쪽 시장이 크게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많이 빠져왔었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LG생활건강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3분기, 4분기 때부터는 큰 구조적 변화가 생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는 대형주도 이제 좀 하나둘씩 좀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왔고요. 아마 3분기 때도 이런 흐름은 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곤 합니다만은 오늘 만약에 오후 3시쯤에 중국 쪽의 경기 정책에 대한, 이런 소비 정책에 대한 좀 부양 기대감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아모레퍼시픽은 탈중국화 되는 거는 맞긴 합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이 온라인 쪽에 있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소비 지출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충분히 3분기, 4분기 때부터는 이런 변화하는 대형 화장품단의 모습들이 주가를 좀 다시 한번 반등시키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좀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지금 선행 지수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니까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켈치바텍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제 열렸었고,
생각보다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갤럭시 폴드를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물방울 힌지를 이제 채택하게 되면서 이제 플렉스 힌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의 갤럭시 시리즈 4개가 나오게 되면서 하나의 단점이었던 부분이 크게 완화가 됐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무게가 크게 가벼워졌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14 맥스와 거의 13g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제 가벼움이 나왔고, 그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플립 시리즈 같은 경우도 그만큼 이제 화면 자체가 넓어지게 되면서 이제 올해 뭐 국내에 들어올 줄 모르는 오포나 아니면 모토로라와의 경쟁이 좀 본격화되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폴더블 시장 자체가 전차적으로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번에 갤럭시 폴드 5나 플립 5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밑에 1차 밴드, 2차 밴드들의 가격 압박을 좀 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거고, 새로운 물방울 힌지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이거 ASP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만약에 갤럭시 폴드 자체 출하량이 훨씬 더 작년보다 많은 출하량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작년에는 경기 침체된 좀 부분이 있었고, 물론 제가 예전에는 파이렌트를 가지고 왔고 이번 KH바텍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 두 개의 차이가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KH바텍은 외장 힌지를 만드는 거고, 파이렌텍 같은 경우는 내장과 외장 힌지를 이번에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외장 힌지에 대한 MS 자체가 KH바텍이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좀 주가가 오히려 좀 반대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이제 MS를 늘려가는 부분이 올해나 내년에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애플이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제 2025년이냐 26년이냐에 따라서 이제 폴더블 시장에 진입하는 거에 따라서 이 폴더블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부터는 폴더블 관련주도 조금씩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상 체결가는 어떻게 형성할지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 0.57%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만 1,000원대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2위 에너지솔루션 역시 0.37%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3.07%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보합권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LG화학과 삼성 SDI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와 포스코퓨처의 0.66%, 0.59%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0.25%, 에코프로는 2.17%,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78%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합니다. 1.41%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LNF 같은 경우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강합니다. 전날 전장이었었죠. 굉장히 크게 빠져나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차오르면서 3%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2,2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HLB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0.16%, 0.54%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11% 그리고 SM은 0.00% 각각 강보합 그리고 보합권 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지금 나스닥 지수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 반도체 쪽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개장 상황 살펴보시죠.
네, 월요일장 기분 좋게 활짝 문을 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예상 체결 지수로는 두 지수 모두 양지수 모두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127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소폭 조정되고 있음에 따라서 2년물과 10년물 모두 하락하면서 지금 우리 시장을 어떻게 지금 판단할 수 있을지 우리 주요 지표로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개장 직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기분 좋게 탄력적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1% 상승하면서 2626.8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합니다. 1%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923.2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맺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간의 흐름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종목별 흐름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 종목별 분위기도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0.42%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역시도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0.63% 조금 소폭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 종목 모두가 지금 3분기 추가 감산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 시기에 따라서 하반기 내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29%,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LG 엔솔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2.75%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분위기 살펴봐야죠. 코스닥 종목별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지수적으로 강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코스닥 분위기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파란불보다는 붉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72%, 2%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4.35%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 1.47%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 단에서는 지금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HPSP가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주성 엔지니어링은 3%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0.12% 그리고 원익 IPS는 0.8%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 어떤 종목군들 살펴봐야 할지 다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화학주들 아무래도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강합니다. 오늘 리튬 관련해서 니켈도 함께 짚어봤는데 아무래도 많이 올랐었던 그런 소재 부문에서도 있지만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직 주가가 바닥인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옥석 가리기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솔브렌 0.71%, 나노신소재는 3.95%, 4%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캠이 1%대, 그리고 에코앤드림은 0.14%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마별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도 상승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은 상승하고 어떤 종목은 조금 힘이 부족한 종목도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군들 살펴보기가 어렵지만 지금 오늘 저희와 함께 내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의 매매 동향과 수급별 움직임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지금 4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그 코스피 코스닥에서 642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314억 순매도, 그래서 거의 1,000억 가까이 지금 이제 순매도를 장 초반에 이제 하고 있고요.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1,190억 순계약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를 균형을 좀 맞추고 있는데 장은 지금 코스피 0.7%, 코스닥은 더 많이 올라가서 1.1%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업종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섬유의복이 많이 올라가네요. 어떤 업종이 많이 올라가나 봤더니 섬유의복인데 결국은 뭐 중국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FNF 같은 주식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철강 금속 장 초반에 많이 올라갑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끌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있고 전기전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 혼조세 이런 양상인데 자 순매수 상위로 프로그램을 보니까 말이죠.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가 이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28억 순매수 2.9%, 하이닉스 23억 순매수입니다만은 하이닉스 주식은 0.6%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서 뭐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요일 날 2.2%를 올랐습니다만은 마이크론은 그거보다 훨씬 저조했죠. IT 장비주는 많이 올라갔는데 마이크론은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인텔도 6% 이렇게 올라갔는데 마이크론은 덜 올라가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조금 너무 강하게 달려가지고 조금 그 조정을 맞나 이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코스닥 쪽으로 와서 순매수 상위 프로그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포스코 엠텍 16억 정도 해가지고 2.3% 올라가고 자 포스코 DX 8억 정도 해가지고 4%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로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순매도 지난번에는 포스코 홀딩스 조금 뭐 들어오나 싶더니 오늘 여지 없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가 353억 이렇게 팔면서 포스코 홀딩스 올라가고 싶은데 2.7%에서 이렇게 막아놓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같은 분위기로 프로그램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56억 순매도를 하면서 7% 상승에 그치고 있고 이소페타시스, 금양 이런 순서로 프로그램 순매도가 지금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서 보셔도 에코프로 BM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금요일 날은 반대였죠. 오늘 에코프로 108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4%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33억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1.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화정 과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결국은 2차 전지가 시장의 방향을 좀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이번에 고객 예탁금 자체가 58조가 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다는 이유가 사실 저도 이제 증권회사 이제 지점에 있다 보니까 하나의 고객들의 흐름을 보자고 하게 되면은 뭐 하나 예를 들자면 그냥 대부분의 고객 포트를 다 정리하시고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금양을 사자는 문의가 저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증권사에 합반이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2021년도에도 느꼈지만은 이런 동학 개미 운동의 흐름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뭐 좋은 건 다 알죠. 다 아는데 그만큼 수급으로 그동안 좀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153만 9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90만 중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게 바닥이 아니냐는 일반적인 흐름의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부분이 이런 수급적인 왜곡 현상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물론 예전부터 마찬가지였겠지만 2차 전지를 펀더멘탈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시장에 더 부각되는 부분이 더 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상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뭐 펀더멘탈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흐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끝난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수급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빠질 수도 있느냐 문제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고객 예탁금 자체가 흔히가 CFD가 규제가 강하게 되면서 이런 미수금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수금이라는 건 이틀 뒤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더 커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 오픈 멘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주식 시장인지 코인 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이런 시장인 것 같은데 야 이걸 어떻게 좀 적응을 해야 될까? 우리가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동안에 뭐 이런 밈 있는 시장이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꼭 항상 누군가는 마지막 그 폭탄을 이제 잡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라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못 올랐던 섹터들 같은 경우나 특히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최근 오늘 오후 3시에 이뤄지게 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소비 정책에 대한 이슈, 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중국 소비 관련주를 오히려 전략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링처럼 많은 수익을 봐왔던 일반 투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쪽으로 수익을 내는 게 큰 기대를 못 미치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접근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중국 쪽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FNF 홀딩스 뭐 관련해서 중국 쪽에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고, 제가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도 전혀 안 보시는 주식, 현대제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경기 부양 의지가 좀 확인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대감, 이런 걸 좀 보면서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아까 지나가면서 IT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좀 밀려요.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보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다행인 건 아직까지는 큰 폭으로는 빠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랜드 쪽에 대해서 추가 감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단기적인 급등을 인해서 잠시 쉬어간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깜깜한 하반기에 결국에는 HBM 캐파 증설이 좀 본격적으로 일어날 시기가 이제 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장비주들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번 주에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AI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 흐름이나 캐파 증설에 대한 얘기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오더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주 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는 AI, HBM이 시장이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2만 원 초반이면은 충분히 SK 하이닉스는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 지금 보니까 말이죠, 건설기계 쪽도 지금 3%, 4%대 이렇게 좀 상승이 있고, 오늘 보니까 유가 관련주 S-오일이죠, 2.6%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것도 크게 보면은 최근에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수요 측면에서 중국 경기가 조금 부양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공급 쪽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조금 공급을 계속적으로 좀 제한해서 유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키려는 그런 기대가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중국에서 아무래도 경기 부양 의지가 좀 강한 게 주가에 묻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뭐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중국향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1분기, 2분기 실적에서는 당연히 브라질이나 남미 쪽, 그리고 유럽, 북미, 특히 북미 쪽 시장이 워낙 이제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을 크게 이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중국 쪽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오더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이번 경기 부양책이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원래 제일 중요한 나라였던 중국이었고, 올해 초까지는 중국 없어도 탈중국화에 성공했던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중요했지만은, 그런데 어떤 중국이 새롭게 들어온다, 이런 오더 물량이 더 크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기계 업종들은 오히려 가장 전 세계적으로 다 가장 호황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에 대한 특히 선반영도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오더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하반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LS 그룹주들도 받는 가운데, 사실은 연초부터 보면은 한화 그룹주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한화 오션도 좋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주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은 보니까 4% 이렇게 올라가네요. 근데 한화 솔루션 말이죠,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밀렸었는데, 미국에서 금요일 날 보니까 퍼스트 솔라 태양광 업체잖아요. 주가가 아주 좋아가지고 오늘 보니까 OCI 홀딩스도 이렇게 2.88% 오르고, 한화도 1% 오르고. 자, 한화그룹주 중에 말이죠, 좋아하는 거 뭐 있으세요? 저는 하나 중에서 제일 좋은 건 하나 오션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오션 좋아하시는구나. 아마 또
실적이 가장 좀 좋은 부분이 있고,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레드 수주를 받으면서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줄 알았더니 조금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방산과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의 이런 시너지 역할이 그나마 하나그룹에서 좀 가장 크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과 관련된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2차 전지와 전체적인 수급별 동향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전화 연결, 아니죠, 화상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까지도 살펴봐야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스토리의 유창희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개장 특징주 여쭤보기 전에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특히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로 관련된 시장 변동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월요일장,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은 어떻게 오전장 한번 시장을 분석해봐야 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출발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상승을 좀 하면서 주가 지수를 좀 이끌고 있고요. 반면 오늘 좀 반도체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지난주 목금 이틀 상승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세로 마감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에 놓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 증시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따라가면서 일단 지수 영향력이 큰 2차 전지가 강하다는 부분들은 조금 더 주가 지수를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자체가 좀 확산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전장 강하게 차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전장에서 특징 중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할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포스코 퓨처엠, 4위 SK이노베이션, 4위는 지금 역대급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요 회복이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호텔신라입니다. 5위는 삼성 SDI가 꼽혔네요. 자, 다음으로는 코스닥 특징주 탑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형제주 함께하고 있고요. 2위는 포스코 엠텍, 3위는 포스코 DX, 2위가 3위, 나란히 포스코 그룹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같은 경우에는 리튬 수출 미국 특허 등록을 한 하이드로 리튬이 차지했고요. 5위는 LNF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 특징주 코스피 탑5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종목 살펴봐야 할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삼성전자가 7만 원대 걸쳐 있으면서 0.42%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SK이노베이션 7%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가 3%대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포스코퓨처의 SK 이노베이션의 흐름들이 좀 중요하겠죠.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5%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상승한 부분들이 지난 목요일 시가 언저리까지 반등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약간 윗꼬리가 나오려 하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20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늘의 그 하루를 다 대변할 수 없지만 일단 초반에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의 방향 흐름들에 따라서 주가 지수의 그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를 보신다라면 일단은 실적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줬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은 지난 7월 그 18일부터 한 7거래 연속 하락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 봐야 되는 것이고 면세점 사업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가는 건 아니죠. 여전히 중국은 국내 여행을 좀 규제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지만 일정 부분 반등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은 약간 납포 좀 줄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일단 7만 원을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하락보다는 상승 전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2차 전지 쪽에서 매기가 조금 이제 수급이 좀 줄어든다라면 한 점심 이후에는 반도체 쪽으로 해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이닉스랑 달리 이번 반등, 그러니까 지난 목금 반등에 전혀 반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점 지지선을 좀 확인하면서 시장을 좀 하루를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 탑5 종목군들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와중에 궁금했었던 부분이 어떤 분께서는 중국 경기 기대를 좀 기대해도 된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께서는 FL 정상회의 초청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지금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군들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중국은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를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과 관계가 썩 좋지 못하죠. 중국 소비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 북미 쪽의 어떤 매출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은 계속해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첨단 산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이든이 8월 중순에 중국 관련해서 좀 투자 금지 그런 행정명령 관련 그 서명을 좀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좀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중국은 자체 기술로 계속해서 좀 그 성장을 그 개발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에 또 동참하기도 쉽지 않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중국과의 어떤 무역 관계는 계속해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당분간은 좀 기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은 당분간은 조금 관망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탑5 종목군들 화면을 통해서 1위부터 5위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종목군들은 1위부터 5위까지의 4등까지 종목들이 모두 붉은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LNF가 4%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DX는 오늘도 강합니다. 10%대 가까운 상승률, 그리고 포스코 엠텍 역시 7%, 에코프로 HN이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이드로 리튬만 나 홀로 5%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 와중에는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뭐 다 2차 전지예요. 뭐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세가 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장하고 나서 한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한 5% 중반의 상승에 좀 그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한 3%대까지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 국면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 목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뭐 가파른 가격 조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간 조정 가능성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에는 치고 나갔지만 이 상승세가 유지되기에는 좀 쉽진 않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은 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차익선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차익선 매물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면 오늘 약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그 전력 송배전 쪽으로 해가지고의 좀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등이 강세를, 효성중공업이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태용이라든지 CS윈드 등 풍력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도 오랜만에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종목군들 다 2차 전지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은 태양광과 관련된 그런 신재생 에너지 섹터 한번 살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에서 태양광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뭐 일단은 뭐 미국 쪽에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한 부분들이 있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한 부분들에 어떤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둘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풍력 쪽에서 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좀 반등을 좀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에서의 추가적인 반등력이 연속적으로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강한 섹터를 본다라면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이라든지 레인보 로보틱스 그리고 한국 무브넥스 그리고 SP 시스템스 같은 기업들이 일단 지난주에 강했는데 이번 주에도 그 상승을 조금 더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전장 지금 태양광과 로봇 관련된 섹터군들 역시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따라가 마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자, 이 종목 전방 산업 성장 수혜를 기대하는 종목군으로 많이 꼽혀왔는데 이 종목은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한 번쯤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투자가 계속 확대된다는 것이거든요.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모두 투자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관련된 매출이 한 60% 이상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클린룸, 드라이룸이 반도체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모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 규제를 상당히 많이 따지고 있죠. 그래서 그전보다 더 깐깐한 그 작업을 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60% 정도의 매출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 태양광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꾸준히 펼치고 있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 7월 3일에 한번 거의 상한가 언저리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2,600원, 700원 사이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방향성이 상방으로 좀 돌아선다라면 8월 달에 좀 의미 있는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현재 가격부터 약간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3,3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신성 ENG를 꼽아봤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3,300원을 꼽아주셨는데 지금 현재가가 0.55% 내려보면서 2,700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성 ENG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 삼성전자 향 매출이 60%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미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양 섹터군들을 롱숏 관계다.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올라오고 네. 한쪽이 올라오면 한쪽이 빠진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는 하반기 반도체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 2차 전지는 많이 빠진다라는 말일까요? 많이 빠진다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지난주에 좀 오버슈팅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7월 달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물론 반도체도 7월 달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섹터는 상당히 뭐 전공정, 후공정, 전공정에서 여러 분류가 있고 후공정도 여러 분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느 한쪽에 집중됐다기보다는 그 섹터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2차 전지는 특정 종목에 좀 편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몇몇 기업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비교해 본다라면 2차 전지 너무 한쪽에 집중되어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7월 달에 폭발적으로 올라왔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약간의 이제 거품이 좀 해소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은 2차 전지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성장 모멘텀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무시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조정이 나온 부분들이라면은 이것이 V자로 강하게 반등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조정이 상당히 가파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 더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그 기간 조정은 저는 뭐 짧게 본다라면 한 달 정도가 될 수가 있고 길게 본다라면 두세 달 정도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증시가 좀 이제 관련된 종목분들이 좀 어느 정도 물량이 매물이 좀 소화되고 나서 다시 상승 기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슈들이 이제 막 시작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HBM 반도체 자체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DDR5도 이제 그 매출이 반영되는 부분들이라서 이들이 반도체 업황을 대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제품 재고라든지 이런 건 DDR4라든지 이런 쪽에 몰려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지난주 인텔의 그 실적에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됐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업황이 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내구재, PC 수요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은 뭐 기존의 재고 제품이 조금은 속도감 있게 소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이 높은 HBM이든 뭐 DDR5든 이쪽에 이제 같이 따라 붙어준다라면 상당 부분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걱정했었던 부분들이 좀 빠르게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공정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는 전공정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반도체 일부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가열권에 놓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 앞으로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는 뭐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 2차 전지와 반도체 관계성에서 굉장히 궁금했었던 부분을 긁어주셨고요. 자, 신성 ENG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가봐야죠. 따라가 봐라 두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지난주에도 기아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섹터 하반기 내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렇다면 자동차 대장주 말고 부품주 한번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눠봤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관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아나 현대차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대급 실적 발표를 했죠. 뭐 한간에는 이제 실적 피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전기차 살 만큼 샀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작년 겨울, 올 초에는 유럽 같은 경우 전기차 충전 비용이 그 휘발유 차보다 더 비싸다 그러면서 전기차 판매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여전히 좀 잘 되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감소되면서 판매가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보조금 다시 지급이 되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책정됐던 보조금이 이제 끝났고 올해 다시 새로 책정되면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판매가 더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전기차 판매가 급락을 하게 된다면 2차 전지가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죠. 성장 모멘텀으로 전기차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가는 건데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되면 2차 전지의 지금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현대기아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 3%, 4% 정도밖에 안 됐었던 영업이익률이 지금은 뭐 10%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테슬라하고 비교해 본다면 아직까지도 낮은 상황이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기아는 뭐 현재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부분들이고 현대기아는 현재 유지가 된다면 이 높은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재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포드라든지 GM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기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한 15년 전인가 하여튼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삼성전자가 LG보다 가전에서는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전하면 지금도 약간 LG라는 평가가 많은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대성공을 하면서 삼성전자 제품이 되게 고급화 느낌, 되게 고급지다는 느낌을 주면서 가전 시장이 엄청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기아도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가 없었을 때는 내연기관차로 갔을 때는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기업에 밀릴 수밖에 없었죠. 특히 일본 기업에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성장 증가가 상당히 내연기관차도 잘 만든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기아의 실적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전기차의 전체 매출 비중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전기차의 성장 모멘텀도 있지만 전기차로 인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혹은 선호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직 시장은 평가를 좀 안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 현대기아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실적 피크라고 하는데 실적 피크라고 해서 주가가 급등했느냐? 급등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현재 실적에 대해서 전혀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의미 있는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 모두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저는 단기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뭐 현재 뭐 8만 원, 뭐 8만 원도 큰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단기 리스크 차원에서 8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직면해 있다. 지금 이 종목들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기미가 여전하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기아는 지금 83,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8만 원 선에서 제시를 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인 순매수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네요.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종목으로는 아모레퍼시픽과 KH 바텍을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신성 ENG와 기아 두 종목 모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함께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첫 월요일이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더욱더 풍부한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